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 한번 열어주시죠. 자, K방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분쟁 자체가 한국에게는 기회다라는 그런 풀이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작에서는 또 대선 후보자의 정책적인 발언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히토류 분쟁 역시도 방산주에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정책 관련돼서 방위 관련된 산업군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것을 밀어주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제 또 정책주로 방산주들이 묶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분위기와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 정책이라는 모멘텀을 얹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편승되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인 시세라든지 그리고 수급이 좀 쏠림 현상들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정부 정책 관련주 하면 약간은 테마성의 종목군들이 좀 집약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그동안은 좀 두드러졌었는데 오히려 방산 관련돼서는 지금 글로벌적인 상황 그리고 실적 관련된 기반도 있는 상태에서 정부 정책이라는 모멘텀까지 얹어졌고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종목들이 고가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혹시나 타겟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다 떨쳐내고 이런 지금 시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들이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부근에서도 또 다른 상승이 나오는데 제가 앞서서 히토류 이야기를 또 전해드렸는데 이게 히토류 분쟁이 방산주에는 피해가 된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또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히토류가 방산 쪽에서 이제 정밀 유도 무기 그리고 전자 관련 장비 뭐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지금 히토류를 중국에서 무기화해서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계속해서 히토류를 우리가 더 이상 수출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런 괴롭힘을 하고 있는데 방산 관련돼서도 피해를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다만 일기 때 우리가 이 히토류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정부 측면에서는 우리는 이미 재고를 좀 확보를 해놨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장기화가 됐었을 때는 우리 방위산업까지 좀 피해를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뭐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측면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 때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재고를 축적을 해놨고 중국이 아닌 호주라던가 다른 국가에서 공급망을 좀 재편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들을 개발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장기화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이제 뭐 내포를 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체크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 자체가 당장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을 크게 훼손을 시킬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 분위기 자체가 히토류 관련돼서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크게 시세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부 종목 빼고는.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미 겪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면역이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대비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안심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오늘의 방산주 움직임은 저희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적인 가능성이 조금 더 반영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들도 이 중소형주들의 상승이 조금 눈에 띄기도 하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잡아볼 때는 이 변동성에도 좀 유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전략을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 거라고 보실까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방산 탑3만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있었잖아요, 사실. 저도 방산주들이 좋다라고는 생각했지만 중소형 방산단 종목군들은 시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어요. 그동안 좋다 이야기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정부 정책이 딱 붙는 순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형 방산주들까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가 좀 더 강하게 길게 이어갈 수 있다라고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산주들은 오히려 기회가 열렸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같은 시기에 어디를 투자를 하면 좋을까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실적도 나오고 정부 정책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은 안전한 투자처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하나 좀 열린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실적 기반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중소형 기업들 그리고 기술력이 해외 수출까지도 가능한 쪽 이쪽으로 좀 선별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북한과 관련돼서 우리가 빅텍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제 중소형 종목들로 방산 쪽으로 움직였지만 요즘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i3 시스템 그리고 RF 시스템즈, 코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좀 안전하고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말고 진짜 현대로템, LIG넥스원 이런 회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술력이 좀 진짜 증명이 됐고 앞으로 방위 산업이 커지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매매는 지금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그간 이제 방산 섹터 안에 대장주라고 했던 그런 좀 굵직한 기업들, 실제로 수주가 찍히는 그런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상승은 하지만 중소형주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순환매가 중소형주 쪽으로 옮겨갔을까 그런 물음을 드렸었는데 아직 충분히 투자의 기회가 있다라고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보실 때는 이 중소형주들 위주로 봤을 때는 어떤 기업들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하실까요? 일단 가격이 이제 5만 원 정도대이기 때문에 엄청 저렴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i3 시스템이라는 이 기업 자체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해외 쪽에도 수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방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주항공까지도 뻗어나갈 수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부품 쪽의 기업이고 또 한 가지의 기업은 이제 RF 시스템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오늘 좀 시세가 나오다가 살짝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어요. 근데 LIG넥스원 쪽의 고객사 비중이 굉장히 좀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그 LIG넥스원도 지금 중국과 유럽에 대한 중동과 유럽의 수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이 좀 있는데 물론 미국 쪽으로도 있긴 하지만 미국은 관세라든지 이런 이슈에 있어서 조금은 피로도가 있다 보니 좀 다변화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쪽 중동과 유럽 쪽의 수출 모멘텀이 앞으로 기대된다라고 했을 때 그 직접적인 수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서 RF 시스템즈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